이번에는 오늘은 동아리? 동아리 네, 활동.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이 보통 우리가 합종으로 이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등급은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물어봤지. 맞아. 그 다음에 동아리 뭐 했어? 이렇게 맞아. 물어봐요. 그래서 동아리를 뭐 했어? 진로 활동 뭐 했어? 이건 안 안 물어보지. 물어보지. 자율 활동 뭐 했어? 이건 안 물어보는데 동아리 동아리 활동 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중요하네. 그리고 근데 동아리 이제 어디 이게- 뭐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가장 학생 주도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학생 주도적 활동이고 학생이 선택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에 막 가서 면접도 보고 막 선배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아,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 다 아는 게 참 멋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는 정말 얘 적성과 흥미와 관심에 맞는 활동이구나라고 보고 또 하나는 동아리 활동은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은 학교에서 짜줘요. 짠데 애들이 참여하는 거지만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동아리 활동하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학교에다 보고를 해야 돼. 그게 동아리 활동 보고서예요. 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얘가 동아리 활동을 자기 주도적 활동이고 얘 그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뭐 했어요, 아드님? 의대 아드님? 우리 아들은 의대에 가려면은 또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우리 애는 처음에 그 진로 희망이 의대가 아니었어요. 의대가 아니고 수학이었어. 근데 학교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동아리, 메인 뭐 3대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제일 유명한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사실 뽑혔어요. 심지어 거기는 선생님이 뽑는 데야. 그래서 의대를 많이 보낸 동아리. 그러니까 기존에 좀 공부 잘한다, 뭐 성적 좋다, 그리고 뭐 좀 학교에서 좀 알아준다. 그 세 개가 다 같은 잘 말인데? 나가는 애들. 그렇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애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애들이 다 지원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일하게 선생님이 뽑았어. 근데 얘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생명과학 동아리였던 거야. 근데 자기가 거기를 안 가고 융합과학 동아리라고 다른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뽑혔는데 안 가고? 뽑혔는데 안 간 개신제는 없나? 유일한 개신제는 없나? 개신제는 뽑혔는데 안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정말 걔가 유일한 연태는 스파이에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걔는 없어? 걔는 그래서 유일했대. 여태까지 개교 이래 스파이를 그 이름이 스파이예요. 스파이를 버리고 딴 데를 간 좀 무시무시한데. 스파이를 그러니까. 버려? 스파이를 버리고 얘가 갔던 동아리가 NCIS라는 동아리예요. 근데 내가 스파이는 얘기해주고 우리 동아리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스파이를 버리고 NCIS를 간 거야. 그건 무슨 동아리? 융합과학 실험 동아리. 실험. 그래서 걔가 그걸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의대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의대 생각이 처음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치우쳐 있는 동아리는 안 가고 싶다 이런 거였어. 융합과학 동아리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러겠다. 그래서 그냥 과학 동아리여서 자기는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스파이에서 TO가 났다는 게 완전히 이슈가 된 거지. 그래서 TO가 나는 동아리가 아니야. 왜 서울의대 붙으면은 서울의대에서 그거 없는 것처럼 되게 예비번호 1번 받아도 못 들어가는. 예비번호 1번 받고선 얘 연대의대 간 거지. 똑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 하버드 합격해도 포기 안 해. 그래서 그 얘가 딱 맞네. 동아리를 갔어요.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2학년 때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장을 했어요. 부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계획을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차장하고 같이 짜는 거야. 그래. 그걸 애들이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애들이 다 짜서 이번 주는 어떤 프로그램 그거를 1년치를 다 짠 다음에 선생님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실험 동아리다 보니까 실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미리 몇 주 전에 다 주문을 해야 돼. 학교에다 그거를 다 제안을 해갖고
그러니까 물론 얘네가 결제하는 건 아니지만 뭐뭐가 필요하다. 그거를 미리 선생님한테 주문을 하고 그걸 해놔야지 학교에서도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을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동아리 거기에서 이제 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런데 뭐 꼭 의대라고 해서 꼭 생명 의대, 동아리 이렇게는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한 동아리에서 내가 진로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3년 했어요. 3년 했죠. 제일 좋은 게 한 동아리를 쭉.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래야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러면 거기에서 리더십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얘가 관심 있던 분야를 어떤 식으로 심화해서 또 융합이니까 또 그치. 물화생지를 다 융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스파이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 색깔을 분명히 거기다 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문과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딸 한솔고 나왔잖아. 내가 학교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솔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우리 딸 어릴 때부터 철학을 좋아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문학 동아리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는 인문학 동아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 동아리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20명을 모았지. 그래서 이제 정규 동아리로 승인이 나서 얘가 3년 동안 그 동아리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동아리가 30-40명이 됐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조금 자리 잡은 인문학 동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최초로 생긴 인문학 동아리.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한 거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의 인문학의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인문학의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인문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의 향기를 이 학교에 내가 심었다는 거에 대한 큰 뭐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썼지. 근데 이제 또 우리 아이는 좀 창설한 거고 어떤 걸 만든 거에 좀 포인트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제 수 있겠다.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는 거고, 그렇지. 주도적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 그 당시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보이죠. 얘가 정말 이 인문학을 하고 싶구나. 그치.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그 외대부고잖아요. 외대부고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한 사람당 서너 개는 기본이었어요, 동아리가. 그리고 거기는 의학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되게 동아리가 양측이었구나. 많잖아. 워낙 양으로. 많아. 많지. 유명한 동아리랑 동아리를 얘는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 그러고서 애들이 학기 초에 동아리 이제 들어가려고 애들 막 정말 면접 보고 막 이러잖아요. 선배들한테 면접 보고. 다 떨어졌어, 얘가. 정말 다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문어발로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 문어발로 다 해놔 애들이. 그래서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붙어요. 딴 애들도 정말 다 떨어졌어. 수시야? 6장이야? 그래갖고 방탈이야? 그런 아이들을 무동이라 그래. 무동. 무동. 동아리가 무동이었거든. 없어. 무동이었어. 근데 동아리가 귀여운데 무동? 근데 동아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동아리 시간이 있는데 뭐라도 들어가야 돼. 얘가 어딜 들어간 줄 알아요? 야구 동아리를 들어갔어. 야구 동아리. 근데 야구 동아리는 누굴 뽑는 줄 알아? 팔다리만 있으면 돼.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3년을 아주 즐겁게 보냈지. 좋네. 그리고 아주 그리고 정시로 건강하고. 가면 최고 아니야 그게? 그럼. 근데 아주. 나 아는 애도 이제 그 의대를 가고 싶은데 분당에 약 갖고 다니는데 의대를 가고 싶은 애인데 동아리 다 떨어졌어 걔도. 그리고 걔도 무동? 아니 걔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에서 3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걔가 나중에 성적이 의대까지는 안 돼서 의대는 포기를 하고 건축가 서울대 건축가를 갔는데 걔 동아리가 봐봐 건축학과인데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야.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 근데 이게 동아리가 꼭 의대는 생명, 그거는 아니야. 국문학은 인문학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른 활동에 자기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고 맞아요. 댄스 동아리를 한 건축공학과 학생인 거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시로 갔지만 큰아드님은 정시로 갔지만 야구 동아리가 굉장히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고 괜찮아요. 그렇죠. 의대생들한테도 괜찮아.
맞아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딱 그렇게 맞춰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것 맞아. 같은 저도 들은 게 것도 있는데 그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동아리보다는 어떤 몸으로 할 수 있는 맞아요. 동아리를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동아리가 내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내가 그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다른 부분, 다른 활동에다가 그걸 색깔을 강하게 넣고 그 다음에 나의 다른 방면을 보여주는 그쵸? 나는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댄스는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한다. 앉아서 공부만 그래 하는 애가 하는 인재가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색깔로도 동아리를 활용할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이제 그리고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동아리를 어떤 인문학이나 학구적인 걸 그러면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매력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동아리. 너무 그렇게 딱 모든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모든 거에 의대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맞춰놓은 않아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여기 미쳤구나 혹은 너무 짜놨구나 이런 비매력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네. 맞아. 아 동아리 활동 실제 예를 들으니까 국문학과 의대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까요? 너무 개가 짖어서 죄송합니다. 가둬놨더니 그럼 또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